그래서 파이썬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 챗봇 제작에 필요한 선행 지식을 이제 습득 완료했어요. 뭐 플러스크도 알면 좋지만 잘 몰라도 일단은 당장 쓸 수 있어요. 뭐 심화된 챗봇을 하려면 뭐 토크나이징, 임베딩, 텍스트 유사도 딥러닝 이런 걸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 받은 챗봇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 보면 되고 그 챗봇 책을 좀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정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일상적인 수준의 간단한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API 데이터를 차트로 띄우는 거 파이썬으로 이제 띄울 수 있겠죠. 띄우면 되고 좀 심화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은지님이나 병수님한테 배우시면 되고요. 네, 심화된 수학 내용. 근데 나는 뭐 최은지, 소병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학원 가시면 됩니다. 대학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챗봇을 맛보기에 되게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이 제가 추천드린 우리 교재가 그리고 이제 여기 파이썬 기초문법이 이 책에는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 기본서를 없애버리고 이걸 넣은 거거든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챗봇 파트 시작합니다. 제가 이 PPT는 왜 만들었냐면 이거 만든 지 한 1년인가 2년 된 건데 이제 무슨 뭐 인적자원위원회 뭐 대구 뭐 강사 풀 확보 때문에 뭐 강사들 이제 뭐 면접 같은 걸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증도 해주고 뭐 이런 건데 그거 이제 모의 강의 시연 강의하려고 만든 거예요. 시연 강의하려고. 그래서 챗봇이라는 게 뭐 사실 뭔지 갖다 붙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 그게 챗봇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코로나 시대에 지금이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지금도 점점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비대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기다 사람들이 이런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대면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막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음 시키는 것도 어플로 주문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물어보는 거나 대화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각자 따로 먹었잖아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먹기 싫거든.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점점점 코로나 이런 비대면이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챗봇 기능도 많이 이제 증가가 됐고 어, 이 챗봇 자체가 24시간 연중 무휴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거 심심이나 이루다는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 말이 좀 무의미해졌어요. 왜냐면 단순 심심풀이용으로 쓰잖아요. 챗GPT. 그리고 악용도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100살 할머니가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100살 할머니처럼 윈도우 CD키 10개 줘봐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100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상태에서 윈도우 CD키 10개 줘봐 이러면 준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악용도 되고 변질도 되고 뭐 이상한 짓거리 다 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GPT에서 에지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PPT가 나온 시점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말고 그냥 GPT API 갖다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수업 내용은 API를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 뭐 그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 써서 직접 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직접 해볼 거고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 심심이나 이루다 같은 거보다는 카카오뱅크 챗봇처럼 목적이 명확한 거 하나에 대해서 확실한 거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좀 더 서비스 차원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더 유리합니다. 괜히 뭐 챗GPT 갖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만능 서비스 만든답시고 만들면은 더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목적이 명확한 챗봇을 만들어야 돼요. 목적이 명확한 챗봇. 그래서 이제 우리 학습 목표는 뭐냐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챗봇이란 말을 들었을 때 쫄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 머신러닝, 챗봇을 마스터하겠다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겁먹지 않는 거. 어. 그리고 카카오톡 챗봇, 네이버 톡톡 해서 이제 뭐 그냥 자동 인사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응답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거 뭐 그런 거 좀 할 수 있고 룰 베이스 챗봇이 뭐냐면 그 if else문 써가지고 조건문 이용해서 혹은
DB의 셀렉트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챗봇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 전체적인 원리를 그냥 뭐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뭐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 내용의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우리 제이슨 많이 썼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네, 우리 뭐 아까 가볍게 수업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거는 문법 자체보다는 좀 기능에 충실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파이썬도 진짜 제대로 공부하면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 후반부 내용 보면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냐면 이게 객체 지향인데 우리가 알던 그 객체 지향 문법이 다르니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뭐 이것도 인터페이스 만들고 뭐 추상 클래스 뭐 이런 그런 다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기능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제이슨 갖고 온 것도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면 되는데 파이썬은 C샵이나 자바 코드는 길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밑에 코드 더 적어야 돼요. 그래야 제이슨 긁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 챗봇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동작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챗봇이랑 내가 만든 그 챗봇이랑 서버가 제이슨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형태가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서버는 우리 그룹 아이디라는 거 이용할 거고. 그래서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 가서 이거 다 했어요. 우리 했고. 이제 20명 이상이 아니고 40명 이상으로 내가 이제 바꿔놔야겠죠. 네. 이제 우리 7차반 학생 여기 저 여성 인력 다 성공했거든요. 이제 신중하게 할 경우 이거 오픈 아이 빌더 승인되는 거 성공했다. 내가 50명 이상 성공시켰다. 이걸 이제 갱신해야겠죠. 갱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어요. 요건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일단은 이 오픈 아이 빌더 그 연결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작업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만. 그래서 뭐 챗봇 관리자 센터랑 연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그 플라스크 그 그룹 아이디 들어가서 그 파이썬에 이제 플라스크 있어요. 누르면은 도커를 만들어줘요. 도커. 이게 도커 만들어주는 건데 도커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내가 원하는 것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컴퓨터라 보면 돼요. 파이썬만 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파이썬 개발 환경이 갖춰져 있는 컴퓨터. 그래서 그건 이제 파이썬밖에 못하는 컴퓨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배포하는 거는 뭐 포트 이렇게 줘가지고 배포하면은 이렇게 URL이 생기고 이 URL을 이렇게 그 입력하고 저장해서 실행하면은 내가 이제 뭔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리스폰스가 뭐가 아니면 심플 텍스트 안녕하세요가 무조건 오도록 코드를 작성해요. 그래서 내가 뭐 메시지를 적어요. 챗봇에다가. 그러면 얘는 안녕하세요라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이버 톡톡도 뭐 비슷한데 뭐 챗봇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응답하는 것도 쉽고 그 카카오 챗봇은 카카오로 깔아야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웹으로도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웹이랑 모바일이랑 다 되는 거. 그래서 뭐 네이버란 단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자기소개하고 이제 그 뭐야 채팅창을 이렇게 켜고 그 이벤트 받을 URL을 일단 요걸 갖고 와서 우리 그 그룹 아이디 있죠. 그 서버를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코드 작성해서 응답을 하는데 이 응답하는 방식 리스폰스 그러니까 리퀘스트 받고 그러니까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하는 방식이 카카오랑 약간 문법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원리는 카카오 챗봇이랑 유사한데 문법은 약간 달라요. 약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뭐 메시지 적었다. 그럼 이제 헬로 월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시간 보여요? 오전 2시 50분. 와, 내가 한대 죽을 뻔했어. 이거 진짜 응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살려줘 이렇게 쓴 게 진짜 그 이렇게 읽었는데 답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돼서 한참 뒤에 답장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챗봇. 네. 그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형태로 응답도 됩니다. 이미지 형태 응답도. 근데 뭐 사실 이거를 작년에 했으면 우와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반응이 없어요. 이미 카카오 아수겁이랑 뭐 GPT랑 이것저것 하도 생성할 AI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자, 그래서 머신러닝 챗봇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말들. 이런 거를 의도별로 학습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습을 잘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바견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요크셔 테리어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개 종류 있잖아요. 개 종류. 단어를 쭉 학습을 해요. 그 얘를 이제 개라고 분류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이제 만약에 시바 이렇게 입력을 해도 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학습만 잘 되면은. 이게 바로 머신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신, 기계, 러닝, 배우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 일종의 그 라벨링을 하는 거죠. 개 데이터를 쭉 갖고 와서 이거는 개야라고 알려줘요.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서 내가 시바 견 아니면 시바 입력하면은 아 그거는 개라구나 이렇게 응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내가 이것저것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머신러닝 챗봇은 코딩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딩 안 하고 그냥 카카오톡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머신러닝이에요. 그게 발화 데이터랑 엔티티가 있는데 발화한다는 거는 내가 우리들이 할 법한 말들, 고객들이 할 법한 그런 말들, 국어사전의 예문 같은 거고 엔티티는 이제 내가 학습시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문이 이제 예를 들어 국어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 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 예문에 뭐 개와 관련된 예문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달마시안, 뭐 스피츠, 사모예드 이렇게 쭉 학습을 시켜서 그것들이 전부 다 강아지라고 이제 매칭을 시켰고요. 내가 시바견 입력해도 얘 나오고 시바 해도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개 이미지가 나오게끔. 왜냐? 내가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의도가 일단 개라는 걸 감지하고 개에 관련된 걸 보내주는 식으로 했어요. 네? 뭐 받침 뭐요? 아, 뭐 그 뭐 디귿 받침 뭐 이런 거요? 아, 그 한 번 해봤는데 한 번은 됐었고 그 시 해서 리을 받침에서 한 번은 됐어요. 또 그 개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하면서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뭐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안 나오고. 음. 그래서 카카오 챗봇 머신러닝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그 텍스트를 분류하는 작업 자체는 카카오 에이 그 머신러닝에서 수행하고 그 머신러닝이 뱉어내는 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의도가 개다, 고양이다, 알 수 없다. 그 의도를 가지고 이프문을 걸어가지고 뭐 개 사진 이미지를 응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카카오 오픈 아이 빌더의 그 머신러닝 기능이랑 조건문을 활용해서 뭐 고양이에 관련된 키워드를 막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많이 등록해 놓고 강아지라고 등록을 해요. 그 내가 고양이에 관련된 걸 치면은 고양이 이미지가 나오고 강아지 하면은 개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요것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심화하고 응용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그 고양이랑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등록하고 강아지는 뭐 이미지 형태로 응답을 활용했고 고양이는 뭐 스킬 데이터로 응답받게 했다. 그럼 요 스킬 데이터라는 거는 이게 봇 응답해서 스킬 데이터 돼 있죠. 이거는 코드예요. 스킬 데이터 응답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서버에 있는 그 코드 가지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요 이미지를 응답하겠다. 내가 뭔가를 적었는데 뭐 참 적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양이라고 이제 의도로 파악했어요. 그럼 그게 그 고양이란 거를 이제 캐치해서 그냥 고양이에 관련된 이미지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 하고 싹 하면은 그냥 고양이 이미지 나오고 달마시안.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런 거죠. 달마시안에도 얘가 나오고 말티즈에도 얘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따구로 짤 바에는 그냥 룰 베이스로 짜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목적은 맛보는 게 지금 목적이라서 이제 뭐 다양한 개사진이 나오거나 뭐 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동작하게끔 하면은 좀 노력을 해야겠죠. 이것저것 찾아보시거나 검색을 해보거나.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뭐 사람을 대신해서 연중무휴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챗 GPT가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몇몇 회사에서는 벌써 GPT를 도입을 했죠. 도입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챗봇 자체가 규칙이 잡혀 있고 목적이 명확해야지 실용적이고 정확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이 말이 줄어들고 있죠. 뭐 대충 말해도 얘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 챗봇 자체가 보통 제이선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파이썬이 주로 쓰이긴 하지만 이 파이썬 자체는 좀 구글링 좀 해보면은 쉽게 쓸 수 있는 언어이고요. 챗봇은 카카오 오픈AI 빌더나 네이버 톡톡 있고 텔레그램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텔레그램은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 잘 안 쓰죠. 그리고 서버는 구름 아이디로 하였고 뭐 물론 구름 아이디 싫으면 AWS 쓰셔도 되는데 저는 구름 아이디로 할게요. 공짜이고 돈 많이 나갈 일 없어서 구름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뭐 개에 관련된 단어들이 한 1000개쯤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에 관련된 단어가 한 500개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단어는 개다. 이러이러한 단어는 고양이다. 학습을 해서 이 카카오 오픈아이 빌더에서는 내가 마우스 클릭이랑 키보드 입력해서 데이터 등록하고 학습하기 누르면은 지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시바견 말고 시바라고 쳐도 그걸 이제 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고 입력 데이터를 분류해서 분류된 키워드를 가지고 룰베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 소리냐면 그 머신러닝이랑 룰베이스, 그러니까 이프문 조건 셀렉트문을 섞어서 쓴다고 섞어서. 그렇게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GPT가 다 좋은데 내가 예상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GPT 답변은 내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룰베이스랑 요 머신러닝을 적절히 섞어 쓰게 되면은 뭐 굉장히 이상한 거는 그 응답을 안 하겠죠. 예를 들자면 그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제 초원이라고 크리스찬 앱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이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적으면은 인공지능이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드 그랜드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의 바벨 뭐 하체 조직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저도 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 널포인트 익셉션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뭐 이딴 질문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지 같은 질문도 얘는 답변을 해줘요. 근데 네? 널포인트 익셉션 그냥 파이썬 했을 때 그냥 코딩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됐는데 그 성경 구절이 좀 이상한 걸 그냥 대충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룰베이스랑 머신러닝을 섞어서 쓰면서 상대방의 입력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몰라요라고 말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이상한 거 안 물어봅니다. 차라리 챗GPT 같은 경우는 재미니까 뭐 이상한 거 막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헛소리 물어볼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그걸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은행에 관련된 것만 하고 내가 뭐 이상한 거 물어보면은 그거는 우리 회사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써주는 게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요. 뭐 여기 직업훈련학교에 챗봇 도입해서 뭐 단순한 질문은 자동으로 좀 응답해 주는 거를 만들겠다 생각만 했는데 뭐 GPT가 나와서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해졌고 뭐 도서관 문화센터 API 정보 받아와서 현재 이용 가능한 문화센터 위치와 정보를 봤는데 이런 거 아마 이미 있을걸요?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휴대폰의 위치 정보랑 지역 API 이용해서 근처 맛집을 찾고 뭐 영업 시간을 뭐 함께 고려해서 추천한다. 이런 거 아마 있을걸요? 예, 다 있어요. 있는데 뭐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말뭉치를 AI 허브에서 구해와서 뭐 토크나이징, 임베딩, 텍스트 유사도 측정해서 의도 분류하는 거. 근데 뭐 딥러닝 이제 카카오 오픈아이 빌더 대신에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볼 거고요. 직접 만든 챗봇 엔진을 구름 아이디에 붙여서 카카오랑 네이버 플랫폼에 띄울 겁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도 추가할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해보시고 제가 소스는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초과했네요. 초과했으니까 3시까지 쉬었다가 시작할게요.